자,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2025년 7월 코스닥에 새로 상장한 회사죠.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사이닉 솔루션, 종목번호 234030인데요. 이 회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사이닉 솔루션. 이게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40%나 올랐어요. 소위 더블을 넘었죠. 맞아요. 엄청 뜨거웠는데, 근데 좀 재미있는 게 회사가 내놓은 2025년 실적 전망은 오히려 작년보다 안 좋다는 거예요. 역성장이죠. 그렇죠. 매출은 비슷한데 이익은 줄어든다. 시장은 막 열광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상반된 신호 속에서 사이닉 솔루션의 진짜 가치는 뭘까?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왜 시장이 2025년 현실보다는 2026년의 꿈에 베팅하는지, 그게 타당한 건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닉 솔루션은 현재와 미래를 좀 나누어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안정적인 기존 사업,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랑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하는 그 디자인 솔루션 사업이고요. 아, 그게 이제 안정적인 캐시카우 같은 역할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시장이 엄청 기대하는 센서 파운드리 신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2025년 가이던스가 뭘 의미하는지, 또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힘, 그러니까 2020년 이후의 성장 스토리는 뭔지 이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딱 그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이 안정적인 기존 사업 덕분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그 2026년부터 확 커질 거라는 신규 센서 사업, 이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온 건지, 이거 좀 명확히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그 2025년 하반기에 MEMS, 마이크로폰 센서 양산 시작한다, 이런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 투자 포인트를 딱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사이닉 솔루션이 원래 하는 일, 디자인 하우스 역할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 설계만 하는 패블리스랑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중간에서 뭔가 조율해주는. 네, 그렇죠. 자기들 공장은 없는데 패블리스가 설계한 걸 특정 파운드리 공정에 딱 맞게 최적화해주고 검증도 해주고 이런 기술력으로 돈을 버는 구조죠. 주로 하는 건 이제 PMIC라고 전력관리칩이나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 같은 뭐랄까 좀 성숙한 시장의 시스템 반도체예요. 여기서 이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국내 유일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는 점. 네. 이게 딱 받쳐주니까 기본적인 매출은 꾸준히 나오는 거고요. 네, 그게 아주 크죠. 근데 또 보니까 삼성전자나 TSMC, UMC 같은 글로벌 큰 회사들이랑도 협력하고, 또 중국의 BYD나 폭스콘 관련 패플리스도 고객사로 확보했던데요. 이건 또 다른 그림인데요.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시장, 더 업성 기술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는 거죠. 리스크도 줄이고 성장 기회도 잡고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하, 안정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군요. 근데 이런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있는데도 IPO 때는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엄청났죠. 2025년 7월 상장 때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거의 1300대 1이었고요. 일반 처역도 2100대 1이 넘었어요. 증거금만 4조 4천억 원이 몰렸으니까요. 와, 대단했네요. 그래서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4,700원이었는데 11,290원까지 140%나 뛰었죠. 근데 말이죠. 그렇게 뜨거운 열기랑은 너무 다르게 회사가 딱 내놓은 2025년 실적 전망치는 매출 1,700억 원에 영업이익 48억 원. 네. 이게 2024년이랑 비교하면 매출은 거의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9.4% 줄어드는 거고, 영업이익률도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차이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인데요. 시장은 뭐랄까, 2025년에 실적이 좀 안 좋은 건 이미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네, 그런 것보다는 2026년부터 진짜 시작될 센서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성장 이야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격에 미리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2025년이 아니라 2026년 이후의 미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는 센서 파운드리 사업,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기존에는 이제 설계 최적화 같은 솔루션만 제공했다면 이제는 직접 센서를 생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MMS, 그러니까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기술 기반의 마이크로폰 센서나 초음파 센서, 아니면 근적외선 SWIR 센서 같은 것들이요. 아, 직접 만든다. 네. AI 시대가 되면서 여러 기기의 센서가 정말 많이 필요해질 거다. 이걸 보고 미리 준비하는 움직임이죠. 이게 만약 잘 되면 이 규모가 확 뛸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가 바로 언제 양산을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회사가 2025년 하반기에 MMS 마이크로폰 센서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이 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계획대로 딱 되면 2026년 실적이 확 점프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점프할 걸로 보세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 신규 센서 사업이 잘 돌아가면 2026년에는 기존 사업에서 매출 한 1,750억에 영업이익 50억 정도 하고 신규 센서 사업에서 매출 400억에 영업이익 40억 정도. 이걸 더해서 총 매출이 한 2,150억 원. 전년보다 26.5% 늘어나는 거죠. 와, 매출 성장률 좋네요. 그리고 총 영업이익은 90억 원. 전년 대비 거의 87.5% 증가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도 4.2% 정도로 개선될 수 있고요. 이야, 이익이 거의 2배 뛰네요. 근데 뭐 센서 시장도 경쟁이 치열할 텐데 후발주자로서 뭔가 확실한 게 있을까요? 이 계획대로 정말 될 가능성은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양산 시점이 정말 중요한 변수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또 양산 수율을 얼마나 빨리 안정화시키느냐, 이런 건 당연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그 양산 계획이 혹시라도 틀어지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MMS 센서 양산 지연이에요. 만약에 2025년 하반기에 시작 못하고 미뤄진다. 그러면 2026년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 식으면서 주가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고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11월 7일 종가가 9,980원인데 공모가 생각하면 아직 수익률이 높지만 또 상장 첫날 고점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네, 딱 그런 가격대죠. 공모 때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100% 넘는 수익이지만 상장 초기에 높게 사신 분들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025년 4분기 주가 범위를 좀 보수적으로 보면 아래로는 한 8,000원, 위로는 12,5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범위로요? 그리고 이 단기 주가로 움직일 가장 중요한 동력은요, 정말 딱 하나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2025년 하반기 맴스 양산 개시 관련 뉴스가 나오느냐 마느냐. 결국 그 뉴스네요. 네, 좋은 소식이 들리면 고점 뚫으러 갈 수 있겠지만 만약 지연된다거나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저점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이닉 솔루션의 현재 주가는요, 2025년에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성은 좀 낮은 기존 사업보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질 거라고 기대되는 센서 파운드리, 이 신사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2025년 하반기 안에 정말로 맴스 센서 양산이 시작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례를 통해 보셔야 할 점은요. 특히 이렇게 새로 상장하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 숫자, 그 너머에 있는 미래 성장 스토리가 주가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그리고 그 스토리를 현실로 만들어줄 구체적인 촉매제, 영어로 캐틀리스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번 경우처럼 신제품 양산 같은 이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이닉 솔루션의 미래가 이 센서 양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명확해 보이는 일정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국가와의 관계가 변한다거나 하는 이런 요인들이 이 중요한 계획 실행에 예상치 못한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다룬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민해 보실 만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